네, 안녕하세요. 사색일기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리게 됐는데요.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? 삶이 너무 바쁜데 왜 바쁜지를 살펴보니까 결국엔 내가 초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이 바빠진 경험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? 그러다 보면 이 바쁨이라고 하는 게 참 내가 초래하긴 했지만 내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요즘에 제가 그런데요.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고 전공에 대한 공부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뭐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사색일기 채널을 또 운영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또 알바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스물토크라는 팟캐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 외에도 다양한 뭐 취미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진로를 위한 준비라던가 대외 활동 등등 이런 것들을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바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은 이런 바빠짐을 제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? 그리고 분명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언젠가는 또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또 제 친구들에게 이런 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이러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력이나 체력이나 에너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 주변에서도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본인은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거나 이미 너무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뭔가를 추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던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저는 여유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. 삶에 여유가 없으면 좀 사람이 예민해지고 되게 너그러워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요즘에 제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조금 사라진 상태예요.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근데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조차 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또 영화를 봄으로써 저는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극장에 갈 시간 자체가 잘 안 나요. 사실 극장에 가려면 영화 한 2시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걸린다 치면은 거의 뭐 2시간 또 한 2시간 반,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3시간을 이제 낼 시간조차 요즘에는 잘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영화관을 자주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에너지는 많은데 받는 에너지는 적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너무 여유가 없고 좀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좀 느끼게 됐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제가 어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좀 약간 고등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거를 했나 봐요. 지하철을 타니까 이제 고등학생들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이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. 지하철 안에서. 물론 대중교통 안에서는 물론 조용히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에티켓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여겨지는 거지만 사실 과거에 저였다면은 그냥 좀 학생들이 신나나 보다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네 정도로만 하고 이제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근데 어제는 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까?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좀 예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그걸 이제 밖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의 양상이 조금 달라진 걸 느꼈어요.
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을 법한 것들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인생의 여유가 지금 사라진 상태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고, 사실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좀 타인에게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. 심리학적으로도 그런데,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10,000원만 빌려달라라고 했을 때, 만약에 제가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있었다면 뭐 흔쾌히 빌려줄 수 있겠죠. 왜냐면 이 10,000원이라고 하는 게 내 재산의 1%밖에 되지 않으니까. 근데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친구가 10,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, 심지어는 안 빌려주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3만 원이라는 돈에서 10,000원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기 때문이죠. 이런 것처럼 같은 거를 내가 바라보더라도 어떤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시선과 내가 느끼는 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뭔가 타인의 어떤 실수라던가 타인의 뭔가 안 좋은 모습들조차도 내가 여유가 넘치면 그거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, 제 뭔가 심적인 여유나 어떤 제 그릇이 좁아지게 된다면 그런 타인의 되게 사소한 모습 하나도 되게 거슬리게 되고, 저 사람 왜 저러지? 라는 생각이 요즘에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유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, 이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좀 타인에게 좀 관대해지고 세상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, 요즘에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너무 바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건강하게 풀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참 이 밸런스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. 물론 바쁜 게 건강한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좀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어떤 하나의 지표로서 바쁜 게 사용이 되기도 하니까요. 바쁘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,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쁘게 되면은 내 어떤 시간적 자본 그리고 또는 심리적 자본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그 자원의 결핍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여유가 사라지고 부정정서가 증가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. 심리학적으로도, 그리고 제 삶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. 그래서 바쁜 것도 물론 좋지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좀 해야겠다.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 것도 알겠고 그거 다 할 수 있는 것도 알겠는데, 힘들긴 하더라도 바쁘고 정신없고 여유가 없더라도 그거를 어떻게든 다 해내는 성격이라는 걸 저는 아는데, 근데 그거를 다 떠나서 일단 나를 좀 지키는 선택을 좀 자주 해야겠다. 이거를 지금 더 하게 된다면 나는 내 여유가 사라지게 될 거고,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고, 그런 여유라는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어떤 시간적인 자본들, 에너지 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면서, 그리고 또 그런 밸런스를 잘 지켜가면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무작정 더하는 삶은 그렇게 건강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건강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포용하는 개념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하기만 하기보다는 더하는 게 있으면 빼는 것도 있고, 그런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좀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좀 가지고 책을 썼어요. 그리고 책이 출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바로 여기 미지근한 사람이 될래요 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을 사실은 제가 2월 달에 출간을 하긴 했어요. 근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온 시점으로는 거의 한 3달 정도가 흐른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, 사실 원래는 바로 이제 홍보를 할 생각이었는데
이 책을 제가 자가 출판으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서점에 유통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길어졌습니다.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기간이 좀 길어지고 딜레이 되고 해가지고,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 책을 여러분들도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. 이거는 사실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. 책 제목을 검색하면은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사실 양도 두껍지가 않습니다. 거의 한 70페이지 정도에 되는 그런 길지 않은 분량의 에세이 책인데요. 제가 이 책을 출간했던 이유는 뭐냐면, 앞서 말씀드린 제 바쁜 삶이 사실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. 저는 작년부터 이제 20살이 된 순간부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, 근데 뭐 할 수 있으면 그냥 다 해보지 뭐 하는 생각으로 이것저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1년을 살아왔고, 그리고 이제 21살이 된 시점, 그리고 21살이 되고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고 여전히 여유가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, 이거는 내가 꿈꾸는 내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?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고민을 이 책에 좀 담았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미지근한 사람이 될래요?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지근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이 책에서 내용을 전개하게 되는데요.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어떤 의미로 사용한 거냐면은, 나만의 적정 온도를 찾아야겠다라는 의미에서 미지근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. 그래서 나를 좀 지키는 선택,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, 그리고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추는, 어떻게 말하면 건강한 삶을 좀 살고 싶어서 그런 다짐을 담은 책인데, 근데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오해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, 그렇다고 뭐 대충 살라는 거냐, 뭐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거냐, 뜨거운 삶을 우리는 추구하는데,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추구하는데 그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냐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겠죠.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,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는 거 물론 좋고 중요하고 한데,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, 모든 순간을 뜨겁게 살려고 하면은 번아웃이 오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뜨거울 수 있어도 뜨거운 게 있다면 또 차가운 게 있어야 될 거고, 그런 나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내 삶의 미지근한 이 적당한 온도에, 이렇게 평균적인 온도가 그렇게 되게끔 하도록 하는 삶이 좀 가장 건강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됐고요. 물론 이 바쁨에 대한 문제, 그리고 여유에 대한 문제, 이 미지근함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제 생각에는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우리가 평생도록 고민해야 하는 문제고, 이게 사실 그 적정 온도라는 게, 사실 적당함이라는 게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,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적긴 했어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감이 되면서 읽힐 수 있도록 제 생각들, 그리고 어떤 삶의 경향성들을 많이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혹시 이 바쁨에 대해서 요즘에 또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싼 편도 아니고 분량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라서 사실 금방 읽을 수 있는 양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.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한 문제에 답을 찾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책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거나 답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지만,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, 나만 이런 바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북토크를 진행하려고 해요. 아마 날짜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아마 5월 23일 토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고, 조금 더 확정이 되면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북토크에서는 제가 이 책을 21살에 썼단 말이에요. 21살에
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내가 책을 쓰기로 다짐했던 이유들, 책을 쓰는 과정 가운데에서 느낀 것들, 이 책에 담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니까요.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고, 이 책에 대한 또 비하인드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북토크의 자리까지 한번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북토크는 입장료가 무료고요. 책도 가격이 이게 종이책이 10,000원이고 전자책으로는 7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에서 또 부담이 되지 않는 양으로 이렇게 두껍지 않은, 그리고 글자도 되게 큰 편이거든요. 그래서 좀 가볍게 읽으시고 삶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삶의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북토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아마 하단 댓글에 또 신청 링크나 이런 것들도 달아둘 테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북토크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